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이 다음 달 시작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일단 1차 접종 대상자가 접종 중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에는 어떤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접종 계획에는 우선 75세 이상 고령층이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4월 첫째 주 75세 이상 어르신 약 364만 명이 2분기에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을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은 2분기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먼저 접종하겠다라는 네.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가운데서 75세 미만,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약 494만 명을 대상으로 5월 말에서 6월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예. 네. 이분들은 전국에 지정된 10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의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극저온에서 유통해야 한다는 그 까다로운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점을 보완할 대책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유통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방문해서 접종하는 데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정부는 이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뭐 접종을 위한 온라인 예약이 여의치 않고 혹은 또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접종을 위한 뭐 등록이나 이동, 귀가와 같은 전 단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상의 좀 어려움과 접근성의 한계는 있지만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4월 중에는 140개소, 6월 중에는 69개소를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소해서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번거로운 단계들을 모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원래 3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였는데 2분기로 앞당겨서 백신을 맞게 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와 돌봄 공간 그리고 특정 이 만성 질환자 등인데요. 특히 장애 아동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나 보건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2분기로 당겨졌고요. 이 정부는 감염이 될 위험이 큰 그런 학생들을 주로 돌보는 시간이 많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네. 또 이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거주 이용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접종을 확대해서 2분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제 만성 질환자 가운데서 투석 환자와 중증 호흡기 질환자만 2분기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2분기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반기에 접종을 하는 고위험군의 어르신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개인 단위의 보호 목적과 시설 단위의 보호 목적이라는 걸 이제 주로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특히 중증으로 가시는 확진자나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진자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저희 접종 목표의 최우선은 이런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그 고위험군들을 돌보는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접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집단 면역 수준까지를 이룰 수 있는
네, 정부의 2분기 접종 계획을 종합해 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는 3분기 전에 최대한 감염 취약자를 선별해서 이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2, 3월에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병원 등의 접종률이 74%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접종에 대한 준비도 꼼꼼히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확진자 발생은 하루 평균 400명대로 좀 정체된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발생 양상은 전체 유행의 한 7,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공원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밀집 시설 30개 곳을 지정해서 이번 달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중 관리 시설에서는 매장 내 줄서기나 휴식 시간에 담소를 나누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 최근 하루 수십만 명이 찾아서 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 대한 보안 조치도 설명했는데요. 매장 이용 고객 수를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주말 2부제, 무료 주차 혜택을 중지하는 등의 밀집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백화점은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우려스럽긴 했었는데 이번에 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 그 기존의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서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 83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28일까지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고요. 또 목욕탕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봄철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방역 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